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도국입니다. 오늘도 천문학에 대해서 한번 나가는데 천문학 중에 이제 별은 끝났고 이제 외계 탐사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는 왜 외계를 탐사하느냐? 결국은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초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외계에 우리와 같은 지구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탐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총 3가지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만 할 건데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과 식현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일단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외계를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도플러 효과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차가 저쪽에서 다가와. 좋았어. 차가 이렇게 오는데 이제 차가 이제 내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냐면 붕.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차가 이제 나 앞을 지나가는데 붕. 이렇게. 뭐냐면 저쪽에서 나한테로 다가올 때 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멀어질 때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이게 도플러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걸 빛으로 전환하면 어떤 천체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지고 어떤 물체가 나한테서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진다. 이게 도플러 효과가 됩니다. 도플러 효과. 자, 그러면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 그럼 이 도플러 효과, 이제 도플러 법칙을 조금 알고 가면 좋으니까,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외워야 됩니다.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는 C분의 VR.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인자들 다 살펴보면, 얘는 그 별에서 나오는 정지 파장, 즉, 고유의 파장이고, 정지 파장, 고유의 파장. 요거는 애가 파장이 변화했으면은 이 파장에 얼만큼 변했느냐. 파장 변이량. 그 다음 C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의 속도. 이 VR은 뭐냐면은 시선 속도입니다. 자, 그럼 또 시선 속도는 뭐냐면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내 방향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시선 속도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접선 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선 속도는 무엇이냐 하면 내한테로 다가오거나 멀어지거나 요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시선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았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더 해볼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태양의 중심이 여기야. 한중간에 여기야. 근데 지구가 여기에 있다고 치자.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뭐하고 있는데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떠냐면 얘와 얘 사이에 공통질량 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통질량 중심이 이제 조금 과장해서 그릴게요. 태양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서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둘 다 같이 회전해. 그래서 태양도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지구도 얘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실제로 둘 다 같이 움직여. 즉 다시 얘기하면 왜 얘가 얘처럼 그러니까 태양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 공통질량 중심이 거의 태양 중심에 가까이 있어요. 왜? 태양이 너무 무거워서. 그럼 이 공통질량 중심을 다시 얘기하면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시소의 받침대와 똑같습니다. 이쪽에 질량이 너무 큰 거야. 이쪽 질량이 너무 작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질량 큰 쪽으로 이 받침대를 자꾸 옮겨야 될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해서 어떻게 되는데 이 큰 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모든 천체들은 이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태양하고 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로 태양 중심을 기준으로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과 지구의 공통질량 중심을 해서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의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통질량 중심이 태양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공통질량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 요 사실 조금 기억을 하시고, 모든 전체는 공통질량 중심으로 두 아이가 공존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실제로 이제 이게 별이고 행성이잖아. 이걸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지. 그럼 요거를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면,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 이 중심을 기준축을 해서 태양도 돌고, 누구도 돌아? 행성도 돌고, 이런 식으로 태양과 행성이 둘 다 같이 돕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임의로 한번 잡아볼게요. 요 위치에 태양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계 별인 거죠. 별의 질량을 m이라 놓고, 그러면 행성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항상 이 공통질량 중심 반대편에 여기에 와야 됩니다. 항상. 왜? 시소 반대편에 와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축인데 시소 한편에 같이 가면 애들이 어떻게 돼? 무너지는 거지. 균형을 맞추려면 시소 중심 반대편에 와야 돼요. 똑같이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 반대편에 와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이쪽으로 오면 얘도 일로 가야 되겠죠. 공통질량 중심 반대편.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애들이 둘이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행성도 같이 돌 거잖아. 그럼 돌 때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공존 주기가 무조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별과 행성의 공존 주기 P는 둘 다 같습니다. 안 같으면 큰일 나는 거지. 왜? 얘는 요 왔는데 얘는 요 있어. 그럼 공동질량 중심에서, 즉 시소 받침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균형이 깨지는 거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좋았어.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실제로 이 별에서 나타나는 도플러 효과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별 A, 별 M, 행성 M이 있는데 요 위치를 1번이라고 잡아 한번 봅시다. 자, 1번 위치에 있을 때 스펙트럼을 측정을 할 건데, 이때 스펙트럼은 누구의 스펙트럼이냐면 별 M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면 행성은 스펙트럼이 나오느냐? 안 나오죠.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 그럼 누구만 나와? 별만 나옵니다. 별만. 그럼 별의 스펙트럼을 측정할 거예요. 자, 1번 위치에 있을 때 여기에 별의 M과 행성의 이제 모습을 한번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위치에 있을 때 이 별은 어디로 가느냐면 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행성도 어디로 가야 되냐? 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근데 가는데 여기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눈을 좀 잘못 그렸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내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별 M이 내한테로 오거나 멀어지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내한테 시선 속도가 제로란 말이지. 그러면 이 별에서 원래 나오는 별빛의 스펙트럼이 내한테 들어옵니다. 여기가 람다 제로입니다. 그 별의 고유의 파장이죠. 그 별의 고유의 파장. 그래서 1번 위치에서는 그냥 여기에서 별빛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공전을 하는 거지. 별이 여기로 와서 M2에 왔다고 치자. 그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 반대편에 와야 되니까 스몰 m2 요 위치에 온 거죠. 그때 별은 어떻게 오느냐면 방향이 요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행성은 어떻게 되는데 이 방향으로 가고 있겠죠. 자, 별이 지금 내한테 뭐 하고 있는데 다가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도플러 효과. 별이 나한테 다가오면 파장이 어떻게 돼? 짧아져. 좋았어. 그래서 2번 위치에 있을 때 스펙트럼을 찾아보면 원래 여기 나타나야 되지. 그 별의 고유의 파장대에서. 근데 여기 안 나타나고 어디 나타나는데? 짧아진 파장. 왜? 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짧아진 파장. 여기로 이동해서 여기에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이 변했죠. 이 변화한 양을 람다, 델타 람다라고 부르죠. 저기 도플러 효과 할 때 파장의 변이량. 그럼 그때 이 별은 살펴보면 뭐 하고 있다?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죠. 뭐한데? 접근하고 있는 중이지. 접근하고 있는 거야. 다가오고 있어.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자, 그럼 다가오잖아? 그러면 파장이 어떻게 된 거죠? 파장이 짧아졌지. 파장이 짧아지면 색깔이 뭐다? 청색.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청색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도플러 효과입니다, 이게. 그럼 그때 행성은 어떻게 될 거냐? 행성을 살펴보면 행성은 나한테서 뭐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는 중이죠. 행성을 약간 조금 뒤로 옮길게요. 행성은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중이죠. 자, 이번에는 또 별이 일로 와서 M3의 위치에 왔다고 칩시다. 그럼 행성은 어디거든요? 공통질량 중심 반대편인 스몰 m3 요 위치에 오게 되겠죠. 그럼 행성은, 별은 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이 별이 내한테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3번 위치에 왔다고 칩시다. 그럼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별이 나한테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없어. 시선 속도가 제로야. 그럼 그 별 고유의 파장이 내한테 들어오겠죠. 그래서 1번 위치나 3번 위치에서는 시선 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 제로다. 시선 속도가 제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다시 별이 여기 있다가 요번에 일로 옵니다. 요 위치를 M4라고 하면 행성은 어디 가느냐? 공통질량 중심 반대편인 여기에 오겠죠. 그럼 요번엔 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별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으면 이 별이 어떻게 돼? 멀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4번 위치의 스펙트럼을 내가 살펴보면 4번 위치에서 스펙트럼 보면 이 별이 이번에는 뭐하고 있는데?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도플러 효과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 파장이 길어져.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길어진 파장 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이 파장의 변이량은 요만큼이 되겠죠. 조금 있는 그대로 씁시다. 별은 지금 나한테서 뭐 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죠. 뭐 한다? 후퇴 중이다. 파장이 어떻게 돼? 파장이 길어지죠. 파장이 길어지면 색깔이 뭔 색깔이야? 빨간색이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 그때 참 하나. M4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행성은 어떻게 돼?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어떤 별을 측정을 하는 거죠. 스펙트럼을 측정을 했는데 원래 고유의 파장이 나왔다가 짧아졌다가 고유에 멀어졌다가 고유에 짧아졌다가 고유에 길어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별이 움직인다 이 말이거든 지금. 별이 움직인다는 말은 그 별에 움직일 수 있는 공통질량 중심을 가진 건너편에 누가 있다 이 말이지. 걔가 누군데? 행성일 것이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 별 주변에 행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외계 탐사를 한다. 이 방법이 도플러 효과 방법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되게 간단하죠. 이거는 별의 스펙트럼입니다. 별. 행성은 스펙트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도플러 효과 법칙. 두 번째,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한다. 세 번째, 둘의 공전 주기는 똑같다. 네 번째, 공통질량 중심에서 반대편에 존재해야 된다. 당연하지. 왜? 시소 반대편에 같이 앉아야 죄송해요. 이게 중간에 문자가 오는 바람에 저는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죠? 코로나 문자 오는 바람에 영상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집을 해서 연결해서 붙여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빨리 코로나 끝나야 되는데 마스크도 벗고 우리 학생들도 마스크 벗고 봄나들이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보니까 지금 작년에 졸업생이죠. 작년에 졸업생을 보니까 대학을 갔는데 전부 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서 학교를 못 갔대. 그 친구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본 사람이 없대. 이게 뭐야? 집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간지도 안 간지도 모르는 거지.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빨리 없어지도록 바랍시다. 자, 그래서
도플러 효과 법칙 알아야 되고 공통 질량 중심으로 향해서 공전을 한다. 공전 주기 동일하다. 시소 반대편에 있어야 된다.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은 외계의 뭔데? 아, 별 주변에 뭐가 있는데 행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로 하나를 더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 조금 필요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나오진 않는데 바뀌기 전에는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케플러 법칙이 있는데 케플러 제3의 법칙을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있는데 그냥 결과만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케플러 법칙은 P제곱분의 A3승은 4파이 제곱분의 중력 상수의 두 질량의 합과 같다. 사실은 케플러 법칙, 제3의 법칙은 요것은 일정하다. 그래서 1이다. 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자들을 얘기해 보면 P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던 두 아이의 공전 주기가 되고 여기에서 A는 뭐냐면 이 별과 이 행성, 즉 공통질량 중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A1, 공통질량 중심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를 A2라고 놓으면 A는 A1과 A2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공통질량 중심에서 별까지의 거리 A1, 공통질량 중심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를 A2 두 개가 합했는 거를 우리가 A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요.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케플러 법칙에서 얘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게 뭐 이제 태양을 집어넣고 하면 이제 무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행성의 질량이 커졌다고 칩시다. 행성의 질량이 커졌다고 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자 여기에서 이거를 쌤이 이 질량만 남겨놓고 이쪽으로 다 한번 넘겨볼게요. 자 질량 남기고 넘기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은 얘들 남기고 넘기면 P제곱분의 A3승 곱하기 G분의 4파이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얘가 올라갔어. 얘가 올라갔어. 그럼 별의 질량은 고정되어 있어. 안 움직여. 이걸로 할게. 고정되어서 안 움직여. 얘들 상수라서 움직이지 않아. 공통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두 개의 거리가 변해? 안 변해? 얘도 고정되어 있어. 그럼 누구만 변할 수밖에 없어? 얘만 변합니다. 뭔데? 공전주기가 바뀌어요. 그럼 얘가 이쪽 편이 증가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커져버리면 전체적인 공전 주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공전 주기가 줄었다는 말은 짧아졌다는 말은 빨리 돌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결국은 공전 속도가 어떻단 말인데 되게 빨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자,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플러 효과에서 시선 속도가 빨라졌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뭔데? 파장의 변이량이 많아지거지. 즉 파장의 변이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 파장의 폭이 어떻게 돼? 되게 크게 나타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경우가 조금 가끔씩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케플러 법칙을 좀 기억해주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공부를 좀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그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공전주기가 짧아집니다. 공전주기가 짧아졌다는 말은 속도가 빨라져야지. 속도가 빠르다는 말은 파장의 변이량이 커졌어. 그럼 왔다 갔다를 많이 해. 그럼 그 별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필기한 내용 한번 보시고 좋았어요. 외계 탐사 방법의 첫 번째,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서 수능에 출제되면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동국이었습니다.